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작년 고점 지수가 3,300포인트 정도가 됐죠. 지금 2,80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 16,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13,000포인트대까지, 이것도 한 15%.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폭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두 지수 다 지난 2000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주가의 저점보다 2배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주가 상승폭이 좀, 지난 2년 동안 주가 상승폭이 좀 이것보다는 작았던 S&P 500 주가 지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500개 기업을 묶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이 S&P 500 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보기에는 좀 편향이 있죠. 그래서 편향이 없이 큰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주가 지수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수는 작년에 고점이 4,800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4,400, 한 9%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 9% 정도 떨어졌다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당히 최근에 보지 못했던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 이게 버블의 붕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버블의 붕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게 버블의 붕괴냐 아니면 저는 이게 그냥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나타났던 주가의 상승이 금리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으니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냥 이건 버블 붕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당연한 조정, 주식시장에서 늘 있어왔던 그런 조정이라고 봅니다.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버블이다 버블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버블의 붕괴, 버블 붕괴 이렇게 안 보는 이유는 버블은 전형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요. 버블의 국면에서는. 버블이 붕괴가 될 때 보면 버블 붕괴됐다고 금리는 폭락합니다. 경기심이 좋다고. 주가도 같이 폭락하는 거죠. 이게 버블의 붕괴입니다. 버블이 발생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낙관론을 갖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고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엄청난 낙관을 갖고 있고 경제도 좋고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고 있어요. 버블의 시기 보면. 금리 올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뭔가 새로운 어떤 큰 희망을 본 거죠. 그걸 따라갑니다. 금리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안 올려도 이게 쉽게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리다가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 게 버블 붕괴. 2000년 닷컴 버블, 전형적으로 경제가 좋으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제 인터넷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러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90년에 이제 대폭락이 나타났던 일본도 80년대 후반에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는 너무 좋았고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막히지 않으면서 버블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버블 붕괴가 오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닷컴 버블 이후에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왔죠. 제가 볼 때 이게 전형적인 버블이에요. 버블 붕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희망을 가졌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번 국면은 다르거든요. 이번 국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큰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희망을 봐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이게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세상이 막 좋아지고 뭔가 크다란 희망을 봤다고 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안 되죠. 경제가 좋다는데 왜 금리가 내려갑니까?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왜?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비투를 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지, 이게 버블로 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금리하고 주가가 어떤 관계냐? 이 1980년대 10년, 1990년대 10년, 2000년대 10년, 2010년 이후로 최근까지 10년,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주가 지수는 아니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으로 흔히 PE라고 하는 게 있죠.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얼마만큼이냐, 이걸로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X축은, 가로로는 이게 금리가 낮은 상태와 높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싼 상태와 비싼 상태가 세로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19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최근 2010년대 이후로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비싸지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2000년부터 2010년대를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선이 반대로 그어져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갔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버블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나 9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금리가 낮으니 이제 채권 투자 못하겠네,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지, 이게 이제 뭐 버블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2000년대에 있었던 버블과 버블 붕괴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더 가다 보면 버블 아니겠죠. 이러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버블 붕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금리 잔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좀 더 빨리 했고, 뭐 러시아, 브라질 이런 중앙은행들은 훨씬 더 빨리 했고, 중국 중앙은행은 그보다 더 빨리, 이게 이제 돈놀이, 레버리지를 너무 일으켜가지고 B2가 결국은 경제를 파괴시키는 버블 붕괴로 가기 전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낮은 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붕괴가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까지는 안 갔고,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위에서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1825년에 영국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현대적 의미의 금융위기, 첫 번째, 최초의 금융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뭐 튤립 버블이니 남의 회사니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했는데, 이 1825년의 금융위기는 상당히 경제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 발단은 영국 정부가 금리를 많이 낮췄습니다. 자기네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죠. 그때는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금리가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금해서 이자 받아서 먹고 살기는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마구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가장 핫한 게 뭐였냐면 중남미의 광산 투자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광산들이, 그리고 있지도 않은 새로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광산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도 않은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불과 두세 달 만에 주가가 더블 3배, 4배 올라가는 일들이 그때 있었죠. 1825년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사람들이 아직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은 상태가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조정이 일어났고, 그거를 아무도
그 금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조정이 결국은 광산주의 버블까지 넘어가고 그게 버블 붕괴가 나타나고 이게 최초의 이제 금융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까지 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금리가 반드시 그런 버블을 낳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그런 버블이 일본도 비슷하게 해서 망했죠. 뭐 영국도 그때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그 오랫동안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막고 그때부터는 단호하게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뭐 경제가 나빠지고 소비자들 소비가 위축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더 갔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끊자. 더 금리를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끊고 금리를 올려서 자산시장 전반이 좀 조정을 받게 하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냥 아주 정상적인, 제가 아까 보여드린 차트로 보면 지난 1980년대도 그랬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비싸졌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싸지는 현상이 지난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 하락폭이 좀 컸죠.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채권 예금 버리고 주식하자라고 할 만큼 금리가 좀 너무 많이 내려간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되돌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 1825년 영국에서 금융위기를 다룬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영어로 된 거라서 제가 영어로 소개해드리고 번역해드리면 John Bull can stand many things, but cannot stand 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 불이라고 하는 게 불베어 불이라고 하는 게 강세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존 불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강세장, 뭐 사람으로 표현한 건데 이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그 강세장이 웬만한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쭉 잘 가요. 그 주가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성격이 있는데 2% 금리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2%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강세장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주식에 그냥 몰빵하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세장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훅 하고 주가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런 의미로 주식시장에 저금리라고 하는 게 2% 저금리라고 하는 게 그게 잠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결국 그게 이제 강세장을 꺾어버리는 그런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저금리가 결국은 1825년에 광산주의 버블처럼 이번에 기술주의 버블을 만들고 그래서 금리와 무관하게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버블을 낳고 버블 붕괴까지 일본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 그런 역할을 했죠. 결국 저금리가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경제가 박살나는 데까지는 아마도 가지 않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를 올려서 그 자산시장의 조정을 낳고 전반적인 경제의 조정을 낳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버블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버블 붕괴도 아닐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거죠. 이게 폭락이다, 경기 침체다 이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뭐 저금리, 과도한 저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조정이 끝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쓴 리포트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쓴 건데, 자, 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우리가 중간에 있는 빨간 점들입니다. 빨간 점들. 빨간 점들. 요거는 이제 2000년 이후로 금리하고 주가, 아까 보여드렸던 PE, 주식이 비싸다. 세로축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비싼 거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싼 거고 그렇습니다. 가로축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높은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낮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빨간색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금리하고 주가하고가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금리하고 주가가 그렇게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금리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그거 보고 주가가 비싸지고, 금리 좀 내려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고, 금리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싸지고 안 한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보는 핵심은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할까? 경제가 좋아질까? 어느 기업이 좋을까? 주식은 그것 가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주식시장은 금리를 소 닭보듯이 합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높아진다거나 과도하게 낮아진다고 한다면 소도 닭을 주의 깊게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와 있느냐면, 제가 이 빨간색 점 말고 몇 개로 좀 연하게 점을 찍어 놓은 거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이거는 버블과 버블 붕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거 빼고, 그 다음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거기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점들 좀 빼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해서 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갔던 그것들을 빼고 보면 빨간색 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지난 21년 동안, 지난 21년, 2000년 이후로 좀 특이한 상황은 빼고 보면 대충 이해하네. 근데 금리하고 주가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을 소 닭 보듯 뭐 이렇게 보는 정도,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금리 올라간다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그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다시 이 빨간색 안으로,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왼쪽으로 굉장히 높은 선에 있죠. 금리가 낮고 주가가 굉장히 비싼 그런 데 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싼 경우는 2000년 닷컴 버블 때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싼 수준인데, 이게 다시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주식시장도, 금리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주식시장도 소 닭 보듯이 하든 금리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정상 범위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올라 그러면 얼마나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한국의 코스피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기에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향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서 S&P 500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PE라고 하는 게 있죠. PE라고 하는 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분모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를 분자에 넣습니다. 오피스텔 살 때 이 오피스텔이 1년에 내한테 돈을 얼마를 벌어주느냐. 근데 내가 이 오피스텔을 얼마에 사느냐. 이 오피스텔이 1년에 내한테 1000만 원 주는데 내가 10억의 이 오피스텔을 산다. 100배 준다라는 겁니다. 금리로 이야기를 하면 10억 들여가지고 1000만 원 벌어들이니까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반대로 놓으면, 거꾸로 놓으면 100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 벌어들이는 거를 100억 주고, 10억 주고 사는 거니까 100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는 이걸 1000만 원 이자 주는 거를 10억에 산다. 10억에 사서 1000만 원 이자 받는다. 이런 의미로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에서는 이걸 1%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P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1000만 원을 분자에 넣는 게 아니고 분모에 넣어요.
그리고 10억 주고 샀다를 분자에 넣으면 1,000만 원 주고 사서 1,000만 원 벌어들이는 걸 10억 주고 샀다. 100배 줬네요. 그렇게 이 100배의 의미는 뭐냐면 1,000만 원씩 100년 받으면 내가 투자한 원금 10억을 회수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내가 지금 사는 거 이렇게 벌어들이면 몇 년이면 회수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배로 따지는데 뭐 금리랑 다른 거 없어요. 금리랑 다른 거 없이 뭐 반대로 놓은 부모 분자 반대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S&P 500 한 주를 내가 사면 최고 고점에서 4,800불 주고 샀을 겁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평균을 내보니까 연평균 이 S&P 500 기업들은 110불씩 벌어요. 110불씩 내가 벌어가지고 1년에 이 처음에 투자했던 4,800불을 다 회수하려고 그러면 43년쯤 걸립니다. 43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3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걸 이제 금리로 보면 한 뭐 2% 좀 넘는 정도가 되겠죠. 50배가 2%고요. 50배가 2%고 43배면 2%가 조금 넘는 그런 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는 빨간색 점들은 특별한 상황을 빼고 이게 평균적인 범위입니다. 주식시장이 채권시장 신경 안 쓰는 소 닭 보듯이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기업이 이익이 어떻지? 경제가 내년에 성장이 좋아지나?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고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폭등했어요. 폭락했어요 해도 그냥 우리는 관계없어요. 라고 하는 범위로 가려 그러면 이 PE가 22배에서 35배 정도가 이 빨간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3배는 너무 금리 때문에 너무 올라간 거죠, 주가가. 그래서 이 35배까지만 내려오면 정상 범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래도 22배, 35배에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경제가 이거 이제 팬데믹 끝나고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 고점까지 35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35배까지만 내려가면 이제는 채권시장하고 빠이빠이 안녕 나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뭐 연준이 금리 올린다? 우리 선반영 끝났어요. 이제 연준 뭐 금리 인상하든 말든 우리 주식시장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이런 범위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 PE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뭐 올해 한 해 벌 이익이 아니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로버트 슐러 교수가 이 양반이 또 이 버블의 전문가입니다. 버블을 연구한 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라서 저는 이런 분석을 할 때는 로버트 슐러 교수가 쓰는 지난 10년 동안의 이익을 평균한 거 이거를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걸로 35배가 되려 그러면 지금 당장 35배가 되려 그러면 S&P 500 지수가 3,800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3,800. 지금 4,400이거든요. 여기서 한 15% 더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4,800에서부터 3,800까지면 20%가 넘게 떨어져야 되는 그런 거겠죠. 아직 반도 못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금리를 반영한 게 하루아침에 다 반영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반영한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800까지 내려가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2년 동안 조정한 걸 하루아침에 다 끝낼 때 이야기고 1년 동안에 걸쳐서 조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1년 동안에 또 미국 기업 이익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기업 이익이 1년에 평균적으로 연평균 15%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이익은 증가하고 그러면 시간만 흘러가면 주식이 싸지겠죠? 다른 게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또 떨어져서 35배로 1년 후에 올해 연말에 35배가 되려고 하면은 S&P 500이 한 제가 볼 땐 4,200포인트 정도. 지금 4,400이니까 뭐 여기서도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더 크게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4,400에 4,200이면 한 5%가 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도 조정이면 올해 연말쯤 돼서 보면 적정한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버블과 버블 붕괴가 아니고 늘 있어 왔던 금리와 주가 사이에 큰 흐름에서 보면 금리가 내려오면서 주가가
높아지는 것은 큰 흐름에서 보면 좀 분명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좀 특이한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저금리가 버블을 낳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리 좀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는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일상적인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과 버블 붕괴라는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얼마만큼 조정을 봐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주가의 하락하고 시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게 되면 뭐 S&P 500 기준으로 4,200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5% 정도 더 떨어지면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안에는 들어온다. 물론 뭐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팬데믹이 오미크론이 드디어 남아공에서는 큰 산을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영국도 확진자 수가 고점 대비 절반까지 내려왔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미크론 이후에 전 세계 경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일반적인 빨간색 범주 안에서는 조금 높은 영역으로 P가 35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올해 뭐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거치겠습니다만, 뭐 금리를 한 두세 번 정도 인상하고 나면 이제 주식시장이 연준이나 채권시장을 소닥 보듯이 하면서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